이지엽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이런 자리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썼던 것들, 뭐 지리산 반달곰부터 시작해서 생태동화를 제가 두 번이나 각색해가지고 좀 애정을 가진 거라서 그렇게 썼는데 그것까지 나오고, 또 옛날에 그 윤현의 방 서림의 정말 어두운 시절의 얘기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굉장히 많이 거쳐서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잊어버렸던 생각인데 반쪽에 관한 명상 이런 거, 특히 이제 아버님 어머님 얘기, 오늘 제가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인이 놀라는 한국의 운율이라는 그 과목을 제가 교양 과목으로 만들고 지금 경기대학교에서 학부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 한 학기에 걸친 그 과목 중에 이제 아주 요체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릴까 싶어서 그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한국의 운율, 그래서 최고의 것인데도 우리만이 좀 천대시하는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시가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죠? 고대의 가요, 향가, 소교, 조선시대 시조가사, 개화기, 근대, 현대 이렇게 해서 21세기까지 오는 동안에 형식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형식이 맨 처음에는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해가지고 네 줄이었죠. 네 줄이었는데 그게 신라에 오면서 4구체, 8구체, 10구체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고려시대에 오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길어졌던 것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짧아졌어요. 세 줄로 짧아지고 그 다음에 개화기,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미래파 시인들의 시를 보면 뭐 책으로 장수로 보면 한 서너 페이지 이렇게 갈 정도로 시가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거를 학술지 논문으로, A급 학술지 논문으로 썼어요. 논문으로 썼는데 반드시 짧아진다. 반드시 짧아지는데 그 반드시 짧아지는 게 한 두 줄 정도로 짧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넉 줄을 거쳐서 석 줄까지 오는데 엄청난 세월이 흘렀고 석 줄에서 이제 두 줄 가는데 엄청난 세월이 아마 우리가 죽고 나면은 두 줄짜리 시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주된 걸로 바뀌어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문화사의 흐름이다 이거죠. 문화사의 흐름이 긴장했다가 이완하고 이완해서 이완의 극점을 달리면 다시 긴장하고 그래서 이게 그 사이클을 이렇게 갖추지 않으면 모든 게 폭발돼 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문화사의 흐름도 고전주의에서 점점점 늘어났던 게 낭만주의로 가서 낭만주의에서 굉장히 분출이 되니까 그거를 어쩌지 못해서 이제 다시 조였죠.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나왔죠. 신고전주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전개된 거를 보면은 리얼리즘,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날에 그 정점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사의 흐름도 보면은 똑같이 장르사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조여지는 게 분명히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짧아졌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뭔가? 그 경쟁력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운율하고 관련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고영민의 계란 한 판이라는 시입니다. 계란 한 판이라는 시. 대낮 골방에 처박혀 시를 쓰다가 문밖 확성기 소리를 듣는다.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이 3,000원 계란 한 판. 이게 전부인데 여백의 미가 장난이 아니다. 계란 한 번 치고 침묵하는 동안 듣는 얘기에 쫑긋 귀를 세우게 한다. 다시 계란 한 판, 또 침묵. 아주 무뚝뚝하게 계란 한 판이 3,000원이라 말하자 동시에 계란하고 친다. 듣고 있자니 내공이 만만치 않다. 귀를 잡아당긴다. 저 소리 마르고 닳도록 외친다. 인이 박여 생긴 생계의 운율. 인이 박여 생긴 생계의 운율. 계란 한 판의 리듬. 쓰던 시를 내려놓고 덜컥 3,000원을 들고 나선다. 고영민의 계란 한 판이라는 시인데 요즘에 3,000원 가지고 안 되죠. 한 9,000원 정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계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거죠.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이 3,000원 계란 한 판. 이 운율입니다. 이 운율. 생계의 운율인데 이게 음보로 따지면 이음보, 사음보로 구성되고 있다 이거죠. 계란 짧은 침묵이 있으니까 그게 두 걸음이에요. 두 음보입니다. 계란 한 판 그리고 쉬니까 또 두 걸음. 그 다음에 계란 한 판이 3,000원 침묵하고 계란 한 판 이러니까 이것도 네 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음보, 사음보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만약 우리의 어떤 운율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 우리가 이음보, 사음보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양장시조입니다. 양장시조인데 이 운율이 굉장히 우리하고 친숙한 운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 시 중에 이렇게 짧은 시를 쓰는 동인이 있어요. 채송화 동인인데 채송화라는 꽃이 앉아서 봐야 하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봐야지만 보이는 꽃이어서 채송화 작은 씨앗 동인이 있는데 그 동인이 복효근, 정일근, 윤효, 김길려 시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멤버인데 그 오인태 시인 해가지고 나기철 제주도에 나기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짧은 시를 써요. 시가 너무 길어지니까 난삽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0시행으로 따지면 10행 이내의 글을 써요. 그래서 동인지를 냈는데 동인지를 굉장히 활발하게 내서 지금 한 25권 정도 냈어요. 굉장히
조그맣게 책도 조그맣게 내요. 그러니까 열행이니까 굉장히 조그맣죠. 손에 딱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아 재밌다고 전부 다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어디다 두는 게 아니고 다 받는 순간에 다 읽어버린대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책을 받고 싶으면은 제가 김현서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응? 협회 분들한테는 전부 다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제가 진도에 박물관을 하고 있어요. 폐교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내장 거기 있을 텐데 그 교실을 폐교를 구입을 해가지고 8칸짜리를 전부 다 개조해서 그 박물관을 꾸몄어요.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뭐 수석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좀 다채롭게 이렇게 해놨는데 진도의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가 해변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꼭 초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더 쳐야지 되죠. 거기에 꼭 초대해서 한번 워크숍도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도 코로나만 아니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시면서 서로 연대하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박물관을 세우게 된 계기가 서울 중앙에서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많은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원래는 해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해남에 적지가 없어 가지고 진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마 이쪽 협회하고 이렇게 연대하면은 굉장히 좋은 해변 시신학교도 열고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복효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보면은 재밌습니다. 개 팔아요 개삽니다. 큰 개 작은 개 삽니다. 개 팔아요 개 하면서 개장수 차가 지나간다. 개장수는 차 속도를 줄이더니 가만히 서 있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이나 훑어보고 간다. 재미있게 쓰는 거죠. 원래 복교근 시인이 상당히 재미있게 씁니다. 쓰는데 이렇게 짧게 쓴 시가 보면은 아주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우리의 운율을 이렇게 잘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세영 시인이 미국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서 강의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큰둥하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못해서 황진이의 시조를 했대요. 시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색을 하면서 묻는 거래요. 당신 나라는 말이 있습니까? 당신 나라에 말이 언어가 있느냐? 언어가 있어야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언어가 있느냐? 그거를 먼저 묻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그거를 쓸 수 있냐?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오세영 시인이 전혀 안 썼어요. 그 시조를 쓰지를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방학 때가 되면은 들어가서 절에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뒤로 이제 이분이 시조를 써가지고 시조 집을 냈어요. 시조 집도 내고 어느 때는 이제 백담사에 들어가서 저하고도 같이 이제 현대시 창작 강의 할 때 거기서 이제 같이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방학 동안에 한 40편도 써가지고 나와서 이것 좀 발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발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조로 보면은 이제 좀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사에서 100권의 시조집을 냈어요. 100권의 시조집을 냈는데 우리 시대 현대 시조 백인선이라는 최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그 여기에 있는 광주에 있는 서현정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100권의 시조집을 내고 101권째로 오세영 시인의 시집을 내고 102권을 그 모든 데서 한 편씩 골라가지고 제가 냈습니다. 그
종합본을 하나 냈는데, 그러니까 102권의 시조집을 제가 여기 광주에 근무를 했었어요. 광주 여대에서 10여 년 있다가 이제 경기대로 올라갔는데 여기 있을 때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행사 마무리는 이제 서울에서 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태동이 이제 광주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했는데 아무튼 그 부끄러움을 이제 느껴가지고 그렇게 썼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시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시조라는 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시조라고 하는 것을 좀 미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 여기에 정태모와 서벌 시인의 시가 있어요. 시조입니다. 옥수수 갯꼬리가 붙잡다가 놓치고 수수이삭 서속이삭 붙잡다가 놓친 것을 마당의 바지랑떼가 힘안 들이고 잡았네. 잠자리예요. 잠자리가 그러잖아요. 옥수수나 뭐 수수이삭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잠자리가 못 앉잖아요. 그런데 마당의 바지랑떼가 거기에 딱 앉잖아요. 그러니까 힘안 들이고 잡았다 이렇게 쓴 재미있는 동시조인데, 시조에 보면 동시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서벌 선생의 넷째 시간은 초침은 달리는 말, 분침은 달팽이 발,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시침은 부처님 손 얼른 움직여줘야 도시락 먹을 텐데, 이게 우리 넷째 시간에 어릴 때 그 빨리 지나야 이게 도시락 먹는다 이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얘기를 적었죠. 그래서 동시조라는 장르가 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조다. 제가 그 아까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지나쳤을는지 모르는데 한국 동시조라는 잡지를 개간지로 내요. 개간지로 냈는데 개간지로 내다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반년간지로 바꿨는데 그거를 내는 이유가 열린 시학이나 시조 시학은 독자가 1000명이면 그냥 딱 끝나버리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어린이들이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이들이 하는 거는 지금 한 2000권 정도 발행을 하는데 2000권을 초등학교에 제가 500권씩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하나 작품을 쓰면은 옆에 짝꿍이 보고 아버지가 보고 어머니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하나의 작품을 한 2, 30명이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시인들이 시 발표하면 누가 읽어요? 자기나 읽지. 다른 사람 읽지도 않아. 읽어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동시조 같은 거는 아주 미개척 분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러면서 이제 왜 이게 한국 그 아까 오세영 선생 얘기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이게 세계인이 놀라는 운율인가? 우리 학교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받아요. 보통 수업에 이렇게 할 때 한 10명 이상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국문과 수업인데 들어와서 10명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들어요. 그러면은 실온 수업이나 또 시창작 강의 수업에는 제가 시조를 한 번씩 해요. 시조를 한 번씩 해서 써보라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아주 잘 씁니다. 여러분들 놀랄 것 같아요. 그 운율을 맞춰가지고 쓰는데요,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건을 이거를 작품을 꼭 써야 내가 학점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를 쫙 맞춰가지고 애들이 외국인들도 시조를 쓰는데 아주 쉽게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일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유를 따져봤더니 우리의 그 아까 말했던 생계의 운율이에요. 운율 자체가 생계의 운율입니다. 시조라고 하는 게 생계의 운율이다.
어머니하고 딸하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너 어디 아프냐 그랬냐. 딸이 이제 아프다고 막 저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데 그럼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가 어떻게 아픈데 그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 안에 우리의 생계의 운율이 들어있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야. 그러면 어머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면 이게 네 걸음이죠. 어머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게 네 걸음입니다. 근데 이 생계의 운율이 시조의 운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조의 운율이고 이 운율이 3번 반복되는 게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죠. 그게 쉬운 건데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하니까 이제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승무 같은 것도 보면은 승무가 시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시조예요, 시조. 얇은 사 하얀 곳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네 걸음이잖아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국갈에 감춰오고 네 걸음이잖아. 응?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네 걸음. 시조예요, 시조. 완벽한 시조입니다. 빈대의 황초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그 밑에도 이렇게 연결돼요.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까지 가면은 이게 시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작품 중에 문둥이라는 작품은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로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 시조죠, 시조입니다. 시조를 몰랐는데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승무가 이렇게 가다듬고 했는데 그게 시조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생계의 운율이라는 것이죠. 그 생체 리듬이다 이거죠.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 어디 내놔도 경쟁력 있는 한국의 운율이다 이런 얘기. 그 운율을 이렇게 보면은 김대중도 이렇게 썼어요. 김대중도 김영삼도 썼고 다 썼습니다. 이승만도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전혀 못 쓰죠. 지금 대통령들은 전혀 이 먹통이 돼가지고 이런 걸 못 써요. 문사처리라고 해서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그 놀라운 작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임성규 시인이 오늘 그런데 참석을 했네. 나는 올지를 전혀 몰랐는데 임성규 시인이 있습니다. 임성규 시인, 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여기 광주의 출신이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임성규 시인이 그 금오시조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이게 그죠? 배접이라는 작품입니다. 배접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거를 그 국어 교사들이 이렇게 한 600명 정도 수업을 받아서 이제 경기대가 그런 일정 연수 기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제가 거기 전체를 맡고 있어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6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 중에 이게 들어가요. 내용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장르를 얘기를 하는데 장르를 맞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그냥 자유신지하는 거야.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 그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비밀한 누름을 속지로 깔아놓고 얇지만 속살을 가릴 화선지를 덮었다. 울음을 참으면서 나는 풀을 발랐다. 삼킨 눈물이 푸르스름 번지면서 그대의 환한 미소가 방울방울 떠올랐다. 이거를 자유신지 알지 이게 시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조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시조가 아니고 임성규 시인이 이걸 금오시조상 받은 게 한 20년 됐죠. 20년도 넘었어요. 훨씬. 그렇게 그 오랜 시절 전에 이거를 썼는데 이게
오늘날의 그 시조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시조가 옛날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배접이라는 것은 뭐죠? 화선지에 이렇게 풀을 발라가지고 그걸 판판하게 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게 그 배접을 하면서 정말 들키고 싶지 않는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아주 섬섬옥수 접듯이 이렇게 뽑아냈어요. 심사는 저랑 이우걸 선생이 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이우걸 선생이 이거를 작품을 축게 들고 안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뽑았어요. 뽑았는데 대상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 봐도 작품이 좋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가. 3434가 아니에요. 나 그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네 걸음이죠? 네 걸음. 이게 초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한 울음을 속지로 깔아놓고 중장. 중장 네 걸음이죠? 종장은 첫 번째가 세자라는 거 알잖아요. 얇지만 석자. 속사를 가릴 다섯자. 다섯자, 여섯자, 일곱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얇지만 속살을 가릴 화선지를 덮었다. 여기까지가 한 수예요. 한 수. 한 수. 그게 두 수, 세 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는 어떻게 돼요? 초장이 울음을 참으면서 나는 풀을 발랐다. 네 걸음. 삼킨 눈물이 푸르스름 번지면서 이게 중장. 종장이 그대의 환한 미소가 방울방울 떠올랐다. 기가 막힌 작품이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근데 오늘 임성규 시인이 여기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임성규 시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이게 현대시 창작 강의에도 나와 있고 이거를 강의를 해요. 얘들한테 전부 다 놓고 강의를 하면서 정말 이게 오늘날의 시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코로나 국면인데도 18시간 강의를 했어요. 진도에서 18시간 줌으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세계인 놀라는 한국에 운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교양으로 두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인원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이 시조를 한번 써보게 하고 이런 이론도 얘기하고 하는데 아주 놀라운 것이 정말 잘 써요. 잘 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많이 쓴 애들은 한 20편 가까이 썼어요. 그 중에 그 가람문학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빠를 수밖에 없냐면은 시조는 빨라요. 시조는 빠른데 시는 좀 느리죠. 시는 왜 그러냐면은 시조는 그릇이 똑같아요. 누가 쓰든지 간에 그릇이 전부 다 똑같은 그릇을 써야지 돼요.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초장도, 중장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종장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이 안에서 승부가 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승부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새롭게 하고 조금 변주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순식간에 정상에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전부 다 정상에 오를 사람들이야. 시조단에 이렇게 등단해도 괜찮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오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예.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써서 정말 우리 것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 되고 아까 그 작업 중에 뭐예요? 동시조 같은 거는 아주 미개척 분야예요. 동시조는 시조인들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등단한 사람들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동시조를 아주 열심히 쓴 사람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굉장히 아주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거죠. 동시조와 동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서로 이게 뭐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써져요. 그러니까 잘 운율을 다스려 가지고 동시조로
이렇게 해서 아동문학으로 이렇게 내면은 책도 꽤 많이 팔릴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팔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돈도 되는 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짧은 시 동인하고 뭐 다른 사람들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의 가락을 못 벗어나요. 시조의 가락을. 시를 쓰는 사람들, 우리나라 시를 쓰는 사람들이 운율을 조금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조의 가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하섭 같은 시인도 보면은 굉장히 산문적인 경향의 시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봤더니 그냥 쉽게 시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뭐 김동호, 박성웅 이런 사람들 작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이행시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죠. 이행시 짧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짧게 만들어지는 원형이 이행시다 이제. 그래서 이행시 시집이 나왔어요 벌써. 이행시가 앞으로의 어떤 우리 미래의 어떤 장르사를 이렇게 지배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행 시집이 나왔습니다. 강우식 선생이 이행 시집을 냈어요. 그리고 최동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극서정시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장을 했고 그 아까 말했던 최송화 동인들이 그렇게 작품을 쓰고 그 중에 북한의 시인이 북한에 있던 탈북 소녀가 쓴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가 이제 그 최송화라는 동인지에서 소개를 했는데 시가 제가 그 중에 한 편만 소개를 할게요. 제목이 종자야, 종자. 종자. 이행으로 썼어요. 뿌릴 것인가, 먹을 것인가. 완전히 이거를 그러니까 아주 섬찟하게 그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뿌려서 거두어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먹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가 그만큼 임팩트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해 나간다 하면은 시가 과연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낭송을 하기는 좀 부적절해요. 낭송을 할 땐 좀 낭창낭창하게 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반복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그 강조한다든지 하면은 또 기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우식 그죠? 눈 내리다 그쳤다고 천지가 다 고요가 아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대가 있어 고요다. 강훈식 선생님 제 은사입니다. 대학교 은사인데 이분이 술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부잡스럽게 이렇게 지냈어요. 젊은 시절에. 사모님 속을 굉장히 썩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죽게 생길 병이 생긴 거야. 갔더니 막 집에서 짜증을 온통 부리는 거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선생님 여기 계시지 말고 백담사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백담사 조호연 큰 스님 살아계실 때 거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갈 때 이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전부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고기를 좀 부탁해가지고 그걸 절간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끓여서 그거를 먹고 이분이 저 오세암에서 큰 돌을 들 정도로 근력이 회복됐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건강하게 생기니까 또 술을 계속 먹는 거야.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셔버렸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지금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행시를 이렇게 썼어요.
이행시 중에 이제 보면은 굉장히 저기도 금음달 보면 하나님께서 황사매연에 쫓겨 지구를 빠져나가다 벗겨진 신발짝이다. 재밌잖아요, 그죠? 이 재밌성을 회복을 해야지 돼요. 절 언제 보아도 부처님은 묵묵부답. 이거 두 이행시야.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 경험을 이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원고료를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이제 포스코거든요. 포스코에서 나오는 포스코 신문인데 거기에 시를 한 편 실으면 30만 원을 줘요. 30만 원을 주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송종찬이가 이제 잘 안다고 나한테 원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편을 부탁을 했는데 추석에 나갈 거다. 추석에 나가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 편을 선생님 써서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6줄 이내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에 나가니까 이제 그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길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6줄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생각한 게 이제 한국의 가을이라고 제목을 딱 잡고서는 첫 번째 생각한 게 우리나라 가을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국의 가을로 내가 한번 쓰는데 승부를 걸 만한 작품을 하나 써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딱 차를 타고 가는데 한국의 가을에는 그래 어머니가 있지. 어머니한테 있잖아 찾아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가을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써진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강강술래 이제 추석이니까 강강술래가 나와야지 되니까 강강술래 달은 떠오르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강강술래 보름달은 떠오르고 단풍이 드니까 단풍 든 마음이 다 어머니 곁에 모인 거야. 그럼 어머니 곁에 모이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가 힘들지야. 뭐 50 먹어도 60 먹어도 전부 다 아가야. 아가 힘들지야. 여인 등을 투덕이는 밤. 이게 IMF 시절의 얘기입니다. IMF 시절인데 그때 이제 막 힘들고 막 어려운 거를 여기다 넣어야지 되는데 6줄에 못 넣었잖아. 6줄에 어떻게 넣어요? 막 사랑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거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 꺾인 사랑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릎 꺾인 사랑들이 옹기종기 모닥불을 쬐입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을인데 감을 좋아하니까 붉은 감, 그죠? 붉은 감 한 톨에도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푸른 바람이 지납니다. 이렇게 써서 딱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내려고 여기까지 쓸 때 한 달이 걸렸어요. 딱 한 달. 한 달이 걸려서 얘들한테 이제 이거를 딱 칠판에 적어놓고 이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들이 공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는데 붉은 감 한 톨에도 천년 한 톨이 뭡니까? 감을 어떻게 한 톨 두 톨 셉니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한 톨 두 톨 안 세죠. 응? 그러면 야 내가 물어봤어. 야 그럼 붉은 감 하나에도 천년 하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는 한 톨이어야 산다. 그래서 한 톨은 내가 이제 그때부터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한 톨을 쓴 거거든요. 한 톨이어야지 이게 괜찮다. 하나에도 천년의 세월이 흐른다. 이런 것을 쓰고 싶기 때문에 톨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격이 들어왔어. 아니 시절이 도대체 추석이 옹기종기 모닥불을 쬐입니까? 그때도 굉장히 더웠어. 이게 더워가지고 옹기종기 모닥불을 쬐일 수가 없어 추석에. 근데 이건 맞지 않잖아요 선생님. 근데 내가 봐도 안 맞아 이게. 그냥 옛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생각. 모닥불 쬐고 거기에 모여들고 이 얘기만 쓰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든 게
이거예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를 지금 안 뛰잖아, 추석에. 추석에 안 뛰는데 강강수월래 뛰면서 보름달이 떠오르고 이거를 쓰면 되겠느냐.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불만이야.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할 때 이게 참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에 맞춰서 써야 하잖아요. 맞춰서 써야지 되니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내가 이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칠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 절대 못 고쳐요. 막 모션을 취해봐야지 돼. 모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앞으로도 붙여보고 뒤로도 붙여보고 문장을 막 바꿔 써보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앞의 맥락과 뒤의 맥락을 이렇게 봐야지 돼. 응? 자, 옹기종기 모닥불을 쬐입니다.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지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한테 가면 아가 힘들지야 여인 등을 토닥입니다. 어머니가 말을 해요. 아가 힘들지야 이렇게 도닥도닥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궁화만 때로도 천년 푸른 바람이 지나는 거야. 푸른 바람이 지나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지 돼? 아, 이게 귀가 맑아져야지 되겠구나. 응? 귀가 맑아지는 얘기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릎 꺾인 사랑들이 물소리가 나오고 이제 물소리에 귀를 밟힙니다. 귀를 어떻게 합니다. 뭐 귀를 씻어냅니다. 하다가 귀를 맑힙니다. 이렇게 한 거야. 무릎 꺾인 사랑들이 물소리에 귀 맑힙니다. 이게 찾아진 거야. 요게 이제 찾아냈어요. 요거를 하나. 됐다 싶어. 그놈 되면은 이제 저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강강술래가 이게 녹록 차는 거야. 그래서 말을 이게 여기는 앞으로도 써봤다 뒤로도 써봤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이 뒤로 가니까 재밌는 거야. 어떻게? 보름달은 강강수월래 떠오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강강술래가 춤추는 게 아니고 의태어로 바뀌어버렸어. 달이 강강술래 떠오른단 말이야.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고 달이 강강술래 뛰듯이 이렇게 응? 떠오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보름달만 그러냐? 달은 앞에다 놓고 달을 앞에다 놓고 그 사이에 말을 하나 넣었어요. 달은 강물을 끌고 달은 강물 끌고 강강수월래 떠오르고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게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완성이 여러분들 거기에 쪽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야. 붉은 감 한 톨에도 천년 푸른 바람이 지납니다. 예, 한국의 가을이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탄생이 돼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아까 송수건 선생 뭐 얘기를 했는데 송수건 선생이 이거를 중앙일보다 소개를 하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할 때 내가 하나를 물어봤어. 무릎 꺾인 사랑들이 물소리에 귀 맑힙니다가 좋습니까? 귀 밝힙니다가 좋습니까? 몇 가지를 써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귀 맑히는 게 좋네 그래가지고 귀 맑힘으로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요. 이 내막을 아니까 아마 그랬는지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한국의 가을이라는 자유시가 한 편 있고 시조가 이게 시조입니다. 그렇죠? 6줄이잖아요. 6줄. 6줄로 된 초장, 중장, 종장 해가지고 이게 6줄의 시조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이렇게 작품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조를 하게 되면 이제 가사가 또 있어요. 가사 알죠? 가사는 이렇게 왼손엔 핸드폰이요 오른손엔 PMP랑 DMB 방송보다 아케이드 게임 안에 그냥 딱딱 네 걸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사. 그래서 가사도 낭송대회가 있어요. 가사 낭송대회가 담양에서 하는 가사 낭송대회가 있는데
전번에 제가 심사를 했거든요. 근데 가사 낭송대도 보면 낭송을 그냥 일정한 보폭으로 하면 전부 다 좋은 점수가 안 돼요. 이게 빠른 데서는 좀 빠르게 해주고 좀 느린 데서는 느리게 해주고 그 낭송 묘미를 살려야지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면은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도 보면은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내 눈구멍 찔렀다네, 어디 가서 말 못하네. 이거 며느리의 넋두리라고 나와 있는 가사인데 가사를 또 이렇게 재밌게 써요. 재밌게 써서 요즘에 이제 가사가 굉장히 크게 붐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는 이제 그 가사문학진흥회 회장으로 있는 최한성 교수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창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 대상 해가지고 상금을 1,000만 원씩이나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도전을 한번 해보면은 시조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운율을 잘 살려서 쓸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강우식 시인이 삼행시집을 냈습니다. 그죠? 삼행시집을 냈는데 이거는 시조가 아니에요. 시조는 아닌데 그냥 삼행시로 그냥 쓴 거야. 바다 냄새가 너무 짙어서 고향을 물으니 주문진 나룻가 계집이란다. 그래 맛 좀 보자. 그럼 이게 뭐 성추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계집인데 바다 냄새가 너무 짙어서 고향을 물으니 주문진 나룻가 계집이란다. 그래 맛 좀 보자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험담이에요? 얼마나 비린지 꽁치 좀 구워봐라. 뒤에 봐요. 우리말이 끝까지 읽어봐야 이렇게 재밌다 이런 얘기. 예. 가을 향기도 서울의 한 변두리 식당에서 송이덮밥을 먹었다. 그 향기가 너무나 좋아 한 점 싸들고 가을 향기 맡으라고 저승의 아내에게 가고 싶다. 아내가 죽고 나서 이런 작품을 또 썼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종장은 안 맞아 있습니다. 이렇게 석줄로 된 이런 시를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지 돼요. 오늘 온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지 돼. 이게 기가 막혀요. 시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유시나 어떤 거나 모든 것이 쫓아갈 수 없는 어떤 기막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장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대시조의 비조라고 생각하는 사설시조 조은의 구룡폭포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조은의 구룡폭포가 이렇게 돼요. 사람이 몇 생이나 닦아야 물이 되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닦아야 물이 되겠는가, 몇 겁이나 전하여야 건강에 물이 되겠는가, 건강에 물이 되겠는가. 그런데 사설시조는 어떻게 돼요? 초장도 늘어나고 중장도 늘어나고 종장도 늘어나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초장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늘어났냐? 1, 2, 3, 4가 초장이에요. 이게 초장이 늘어났죠. 중장도 5, 6, 7, 8 해가지고 이게 늘어났어. 9, 10, 11, 12가 이제 종장입니다. 종장. 종장은 이제 제대로 맞췄죠. 구룡년 천척절에 한 번 굴러보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장도 늘어나고 중장도 늘어나고 종장도 늘어날 수 있는데 종장은 지금 안 늘어나서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몇 생이나 닦아야 물이 되며 몇 겁이나 쪄놔야 건강에 물이 되나 건강에 물이 되나. 그래서 그 건강에 물이 될 수 있는 거를 중장에 이제 푸는 거죠. 그 중장에 푸는 게 뭐예요? 샘도 강도 바다도 말고 큰 물이죠. 큰 물. 샘, 강, 바다, 큰 물. 그런 물 말고 옥류스름 진주당과 만폭동 다 그만두고 옥류스름 진주당 그보다 더 적은 물 중간치기 그 물 그것 말고 어떤 물이에요? 구름비 눈과설이 비로봉 새벽안개 풀끝에 이슬 되어서 그 이슬 한 방울이 되어서 이슬 한 방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점이죠. 정점입니다. 맺혔다가 연주팔담 한결로 구룡년 천척절에 한 번 굴러보느냐 이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은 이게
그 늘어나는 부분이 전부 다 시간이 같아. 시간이 낭송하는 시간이 같아요. 낭송하는 시간. 여러분들 낭송하니까 낭송하는 시간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시간의 등장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등장성.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촘촘해지는 거죠. 촘촘해지면서 빨라지는 거야. 그게 급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 성이나 닦아야 물이 되며 몇 겁이나 전하여야 건강에 물이 되나 건강에 물이 되나가 똑같은 어떤 보폭으로 가. 그런데 중장에서는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샘도 강도 바다도 말고 옥류스름 진주당과 만폭동 다 그만두고 구름비 눈과서리 비로봉 새벽항에 풀끝에 있을대어 구슬구슬 맺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낭송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 7번 항목은 막 말을 새기면서 막 굴러가야지 되는 거야. 굴러가면서 어떤 것을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예? 구름비 눈과서리 비로봉 새벽항에 풀끝에 있을대어 구슬구슬 맺혔다가 연주팔담 함께 흘러 구룡년 천적절에 한 번 굴러보느냐 이런 건데 이렇게 장단 완급의 아주 그야말로 거기에서 섞어치는 어떤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장르가 과연 있느냐 우리나라에 없다 이거예요. 자유시에는 없다 이거예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자유시 시집을 5권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시조는 정말 따라잡기 힘든 이 기막힌 보물이 있어요. 이 기막힌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막힌 보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되고 더구나 낭송하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똑같은 보폭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그냥 막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막 새겨가지고 쫙 넘어가야지 돼. 넘어가야 묘미가 생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면서 작품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힐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설시조에 들어가죠. 근데 정진규라는 시인이 있어요. 정진규라는 시인이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우리 이사장님. 정진규라는 시인이 산문시의 대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대가인데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설의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면서 쓰는 거야. 가을비 오는 밤 나이든 황병기가 뜯는 가야금 소리. 가을비 오는 밤에 나이든 황병기가 뜯는 가야금 소리. 황병기가 가야금의 명인이잖아요. 그래서 황병기가 뜯는 가야금 소리. 이게 초장이야. 그 다음에 소리가 읽고 있는 정감보에 내리는 빗줄기 가득히 고이는 미궁이여. 여기가 중장이야. 그 다음에 아득히 들이고 있는 모의 두레박줄이요. 이게 시로서 쓴 거예요. 시로서. 산문시로서. 산문시로서 율려집에 있는 시인데 이게 사설이에요. 사설. 사설을 이렇게 정말 귀신같이 갖다가 써서 써먹었어요. 우리 정진규 시인이. 밑에도 똑같아요. 이게 율려집 전체가 이래요. 빛바랜 사랑이여 나이 든 여자가 들꽃을 꺾고 있다. 이게 초장이야. 혼자서 산비에 엎드려 노랑 들국을 꺾고 있는 나이 든 여자의 굽은 허리여. 슬픈 맨살이 햇살에 드러나 보였다. 희야 오랜만에 눈물 그여왔다. 중얼거렸다. 나이 든 여자의 슬프게 아름다운 산비아리여.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것을 아주 잘 간파해서 산문시를 이렇게 사설의 리듬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조로서 못할 게 없다. 한국의 운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세계인이 깜짝 놀랄 만한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뭐 더 길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또 그 진도로 한번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을 통해서 모처럼 우리의 것을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 맑히고 귀 맑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단법인에서 준비한 문학 콘서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한번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 학생들 전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엽 선생님, 사랑합니다.